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저같이 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기구한 얘기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자랐죠. 아버지는 요즘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는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고요. 여자는 그저 살림이나 잘하고 남편 잘 모시면 된다. 그 얘기를 늘 달고 사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시험 공부라도 하려고 하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공부는 해서 뭐하냐고 밥이나 차리라고 구박을 하셨죠. 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사니 저도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니 아빠가 고등학교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당시 선생님도 오셔서 설득을 하고 그러셨지만 아빠는 요지부동이셨어요. 저도 학교가 가고 싶었고 고등학교는 다들 가는데 못 가니 너무 창피하고 서럽고 그랬네요. 엄마라도 살아 계셨음 제 편을 들어줄까 싶었어요. 그렇게 남들 고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저는 아빠 농사 돕고 집안 살림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면 아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방법이 없었죠. 어디 직장이라도 구해볼까 했는데 아빠가 덜컥 이러더군요. 우리 집안이랑 사돈 맺기로 한 집이 있어. 거기로 당장 시집가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제가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20살에 무슨 시집을 가냐니까 옛날에는 더 일찍도 시집을 갔다면서 어디 아빠 말에 대드냐고 막 때리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일이 다 진행이 되어 있고 저는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 얼굴은 3번 봤었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봤었는데 결혼하고 확실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때는 일반인처럼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어느 때는 다 때려부수고 화를 내고 울고불고 그러길 반복했습니다. 아마 그런 집이니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겠지요. 시집 가자마자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종갓집이라는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할 일은 엄청 많았네요. 제사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내야 하고 명절이면 수십 명이 몰려오고 평소에도 집에 손님들로 북적거렸고요. 시조부모님, 시부모님, 남편 제가 다 모시면서 살았네요. 들락거리는 친척들도 전부요. 아침 4시가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솥에 밥 올리고 국을 매일 달리 끓여야 하고요. 밥상이 뭔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께 구박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도 시조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셔서인지 저를 예뻐도 하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시부모님은 냉정하셨어요. 매일이 지옥 같고 도망치고 싶은 날들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한 1년쯤 되니 증세가 더더욱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길 반복했고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이를 가지라고 야단 법석을 떠셨는데 남편은 성적으로 전혀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니 아이도 가질 수 없었죠. 그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아이를 갖는데 기능이 무슨 소용이냐고 우기시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 못 갖는 것도 제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 모진 구박 다 견뎌냈었네요. 제 일상은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나 손님들 밥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가끔 장을 볼 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가 밖에 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보통은 시어머니가 장을 보셨고 잠깐 막간이라도 시간이 나면 시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보고 일을 시키셨는데 시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간식 준비를 해드리고 또 저녁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았네요. 제사가 있으면 그날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제사 음식 준비를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절 며느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종으로 생각을 했구나 싶습니다. 집안 식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절 시집 보내놓고 매일 술만 드시면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눈치 보여서 갈 수도 없는 처지였죠.
어느 날 전화를 하니 아빠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무슨 전화질이야? 여기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남편 잘 모시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 그러다 몇 년 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시집와서 처음으로 다시 친정에 갔었어요. 그렇게 한 10년 살다 보니 제 마음속에도 우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면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다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도 못 나오고 도대체 무슨 운명이 있다인가 싶었네요. 몇몇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을 많이 했었지만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저라고 남들이 다 하고 다니는 화장 안 하고 싶고 이쁜 옷 안 입고 싶겠나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다 보니 세상 밖으로 뛰쳐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삶에 적응이 된다는 게, 익숙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갇힌 동물 마냥 먹이를 주면 먹고 자야 하는 시간엔 자고 하는 삶이요. 하지만 30이 되고부턴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땐 나이가 무기고 살아온 세월이 훈장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나도 남편처럼 아빠처럼 살다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때부터 시어머니 몰래 책을 사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날들이었지만 공부하는 건 참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서류로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쳤지요. 그러면 수능도 봐서 대학도 갈 수 있다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평생 살다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며 사는데 저만 왜 못난 부모 만나서 또 못난 시댁에 시집와서 이렇게 살다 가야 하나 싶었지요. 팔자탄만 하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게는 남들 몰래 꾸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늘 교사라는 직업을 선망했어요. 제가 수능을 보고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 없지는 않더라고요. 검정고시 학생을 뽑는 교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대학을 가는 목표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살림하면서 공부하기가 결코 녹록지는 않았지만 밤에는 남편이 일찍 자기 때문에 그 옆에서 조용히 공부를 늦게까지 하다 잘 수 있었고 낮에는 시부모님이 모두 나가시기 때문에 조금씩 책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코피도 여러 번 났지만 제 인생에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 같아 공부를 놓을 수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조부모님도 나가시고 저만 집을 지키고 있는데 보일러 기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시부모님이 뭔가 고장이 나서 기사님을 부른 것 같았어요. 보일러를 고쳐주시는 중간중간 말도 걸어드리고 더운 날씨라 힘드실까봐 목 축이시라고 음료수 한 잔 따라다 드렸습니다. 기사님이 마침 목이 마르셨는지 단숨에 드시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마침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기사님이 대화하는 걸 보고 헛기침을 세게 하시는데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역시나 기사님이 가시자마자 제게 기사님이 마셨던 유리컵을 던지며 막을 욕을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는데 더러운 년,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내 아들 두고 어디 외간 남자랑 말을 섞어? 어디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화류계 여자들처럼 꼬리를 치고 있냔 말이야. 너 일로 와. 아주 소금물로 소독을 해야겠어. 하며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대체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냥 얘기하며 물 한 잔 드린 것뿐인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또 무슨 짓을 하시려고 하나 몸이 벌벌 떨려왔어요. 그리고는 한참 뒤에 들어오셔선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오시는데 글쎄 마당에 나가셔서 나뭇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당장 종아리 걷어. 어서! 너무 당황스러운 전개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머니는 회초리로 바닥에 탕탕 치시면서 호통을 치시더군요. 당장 종아리 걷으라니까 뭐 하는 거야? 결국 저는 30 넘어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어찌나 따갑고 아프던지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종아리를 몇 대 맞고 잔소리를 몇 시간을 들은 후에 온 가족들에게 사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통에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되어서 저를 비난하셨거든요. 제 퉁퉁 부은 종아리를 보시고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잘했다고 할 뿐 저를 가엾게 여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지라 말상대가 안 되었고요. 그날 종아리에 약을 바르고 누웠는데 제 인생 도대체 왜 이런가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돌이켜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온 수리기사님께 음료수 내주고 대화한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기구한 제 인생 이렇게 마감하긴 싫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고 공부도 못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살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시댁에 이혼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게 뻔하니 제가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집을 나와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뒤에서 꼭 시어머니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뛰고 또 뛰어서 택시를 잡는 곳에 갔고 조금씩 모아둔 돈을 꺼내 택시를 타고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그곳에 예전에 엄마 친척 한 명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찌어찌 알아둔 그분 주소를 찾아가 보니 다행히 엄마의 친척분이 아직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엄마의 사촌뻘이었는데 제 사연을 듣더니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리 고생하다 갔는데 어찌 아빠란 인간이 그런 집에 저를 보냈으며 그 집에서도 그리 고생을 시킬 수가 있느냐고 제 얼굴이며 몸을 다 만져주시면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의 사촌, 그러니까 이모 집에서 며칠 지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다고? 네, 간신히요. 그럼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자. 너 나이 절대 많은 거 아냐? 30이면 아직 앞이 창창해. 제가요? 제가 정말 괜찮을까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생각해보니 이모 말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도 몰래 공부한 적이 있었지만 학원 다니면서 하니 정말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 살 길은 이것뿐이다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 공부를 하고 수능을 접수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더군요. 제가 주소가 아직 남편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모한테 고민을 하니 수능 보고 이혼해라. 이모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더군요. 하긴 언제까지 도망 다니면서 살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혼까지 마음에 두고 수능을 봤습니다. 남편 지역 학교에서 수능을 보고 나오는데 성적이 좋을 것 같고 기분이 참 산뜻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동네에 가니 싱숭생숭하기도 했지만 익숙한 풍경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곳저곳 구경을 했습니다. 사실 살면서는 시어머니 등살에 동네 구경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동네에 유명한 중국집이 있는데 그 집 짜장면이 참 먹고 싶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고 다시 이모네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려는데 순간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는 절 보지 못했지만 분명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였죠. 중국집에서 웬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음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설마 싶어 눈을 몇 번이나 닦아보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은 바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이모가 빌려준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들을 모조리 찍었어요. 중국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식사를 마치고 둘이 나오더라고요. 둘은 중국집에서 나오자 약간 거리를 둬가며 어디론가 같이 가더군요. 아니 이 동네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간도 크다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두 사람 뒤를 따라갔는데 두 사람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곳은 상가들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망해서 상가들은 다 빠지고 빈 채로 임대 현수막만 걸린 건물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둘이 은밀하게 들어가더군요. 쿵쿵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몇 분 후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기겁을 하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고 시어머니가 그 남자랑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불륜짓 하는 장면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다 담았어요. 주로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게 찍었죠. 그리고 건물 뒤로 숨어 그 둘이 나오는 걸 끝까지 기다렸는데 한 30분쯤 있다가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유, 얼른 들어가 봐야 해. 자기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다음에도 여기서 좋은 시간 가질까? 어느 정도 긴장감도 있고 좋은 것 같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봐야 해? 나는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망할 놈의 며느리가 야반도주에서 도망갔잖아. 그래서 내가 그 종년이 했던 거 다 해야 돼. 우리 집 노인네들 배꼽 시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밥 차려야 돼. 어우,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잡히기만 해봐. 이번엔 몽둥이감이야. 하긴 짐승이나 사람이나 몽둥이가 제일 최고지. 라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 그 두 사람은 이내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좀 했었지만 설마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이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모는 차마 사진을 보지도 못하더군요. 그리곤 저에게 무엇이든 한 풀리는 대로 다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그 증거들을 보존해두고 쓸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 합격장을 받게 되었고 지방 교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입학장과 사진들을 들고 시댁으로 쳐들어가기로 작정을 했죠. 이모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이모는 근처에서 계시라 하고 저 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일부러 그날에 찾아갔는데 그날은 바로 시댁에서 1년에 몇 번 없는 큰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역시나 밤이라 온갖 종갓 친척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는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어 제꼈고 무서울 거 하나 없이 집 안으로 입성을 했죠. 그러니 제가 나타나자 일을 하던 여자들이며 술 먹고 놀던 남자들이 순간 모두 놀라더군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앞에 나서서 뺨을 내려치려는데 제가 그 손을 턱 잡았습니다. 어디 더러운 손을 대려고 해요? 이 무식한 노인네야. 라며 손을 있는 대로 세게 움켜잡자 시어머니가 꼼짝도 못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떼어내면서 갖은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바람나서 남자 따라 나간 년, 남편 버린 년, 근본 없는 년, 별의 별소리를 다 들었네요. 여전히 남편 놈은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전을 주워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들의 발광이 서서히 잦아들 때쯤 제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요? 남편 버렸다고요? 근본? 누가 없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빈 건물에서 불륜하던 사진과 영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은 그 사진을 보더니 하얗게 질려서 저희 시어머니를 보더군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핸드폰을 치우려고 하는 사이에 저는 더 준비해온 프린트한 사진들을 바닥에 잔뜩 뿌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통쾌한 순간이었죠.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시아버지는 고함을 치며 시어머니 얼굴에 사진을 던지셨고 이거 내 친구 놈 아니냐고 야단을 치시는데 저 또한 웅성대는 사람들 소리에 답을 해줬어요. 어찌 된 일이냐고요? 보면 모르겠어요. 읍내 망한 빈 건물에서 웬 남자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바람난 게 누군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요? 라고 하니 제 말에 시어머니는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누구 하나 시어머니 친길 엄두를 못 내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부들부들 떨며 욕을 하고 일어나라고 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했습니다. 당신들 종갓집? 양반이라고 하고 다닌다며? 당신들도 다 공범이야. 나 한년처럼 부려먹은 10년 세월 당신들이 다 공범이라고. 제사? 버러지 같은 것들이 무슨 제사야 얼어 죽을. 그러고선 앞에 놓인 제사상을 다 집어던지고 걷어찼습니다. 이따위로 불경하고 막대 먹은 집구석 주제에 무슨 조상이고 제사냐며 난리를 쳤죠. 저의 광기에 놀랐는지 아무도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당장 나와, 이 미친 여편네야.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 제발, 제발. 당장 나오라고, 쪽팔리니까. 그렇게 시어머니는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나가고 나니 집안에서는 혀차는 소리며 놀라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가득 차더군요. 저는 있는 대로 그 집안 물건을 부수고 상을 걷어찼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와버렸는데 쥐죽은 듯 있던 모자란 제 남편이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남편에게는 특별한 원한은 없었지만 그 어떤 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온 에너지를 다 써서 씩씩대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남편이 와선 어떻게 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 줬습니다. 나 이제 당신들 떠나서 새 인생 시작하려고요. 대학도 들어갈 거고 남들처럼 즐기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지저분하게 얽히지 말아요. 그리고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몇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학교를 들어갔고요. 남편과 이혼 마무리 짓기 위해 법원에서 만났는데 시모도 쫓아다니며 제게 모진 소리를 내뱉더군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물을 다 흐려놓았다며 나도 이혼당하게 됐다고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라며 시 조부모님도 엉망으로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계신다고요. 남편은 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니 갑자기 또 정신이 흐릿해져 혼자 어디론가 가버리는데 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살았나 싶더군요. 시모는 도망치는 남편 잡으러 갔고 끝까지 제게 악담을 퍼부으며 네가 교사가 될 자격이 있냐며 네가 교사가 되면 발령 나는 곳마다 찾아가서 네 더러운 과거를 다 얘기하고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할 거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시모에게 아줌마 나한테 아직도 당신이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닌 증거 있는 거 몰라요? 나도 당신 이사 다닐 때마다 동네 사람들에게 다 뿌리고 다닐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기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내 꽁무니를 감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이혼도 끝냈고 그 집안 파탄 내는 게 제 계획도 성공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녔고 4년 내내 임용고시 준비를 하여 졸업하고 2년 후에 임용에 합격을 했습니다. 힘든 공부긴 했지만 저 예전에 학교 못 다녀서 다른 친구들 부러워했던 거 생각하면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생각하면서 대학 내내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 하던 생각하면 공부할 수 있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해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잖아요. 비록 남들보다 10년도 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홀로서기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고시 끝내고 발령을 받았을 때 참 설레었는데 요새는 아이들 가르치면서 월급 받아서 이모에게 빌린 돈도 갚았고 제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제가 예전에 부러워하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비록 불행했던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보냈지만 이제라도 즐기며 살아볼까 합니다. 가끔 일 마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학원에서 오며 가며 눈인사를 했던 남자와 연애 비슷한 것도 하고 있어요. 제가 남자라곤 남편 외에 만나본 적도 없고 연애가 뭔지 몰라 아직은 참 서툴지만 저의 가슴 아픈 과거까지 이해를 해주는 이해심 많은 남자이긴 해요. 제 얘기를 들으시는 몇몇 분들은 저를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별의별 모진 풍파를 겪다 보니 이제는 사람 보는 눈도 정확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 앞가림 정도는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야 정말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람 사는 기분이 듭니다. 이젠 정말로 제 인생도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꽃길만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